2년 전 오늘 지방 행사에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안 제사에 다녀왔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까지 용산구청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직접 출장 가는 대신 보낸 41초짜리 축하 동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박 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참사는 짐작조차 못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박희영입니다. 2022년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경남 의령군에 보낸 축전 영상입니다. 의령군 곳곳에 깃든 부자 기운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참사 초기에 박 구청장은 집 주변에 있는 퀴농길을 순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나자 출장을 다녀와 경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퀴농길 점검했다고 거짓 해명하신 이유 무엇은 뭔가요? 그런데 41초짜리 영상만 보내고 축제에 가지 않았지만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영상 축전을 보내고 지자체장과 10분 면담한 뒤 집안 제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령에 왜 갔습니까?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박 구청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빗발치던 참사 당일 밤 8시가 넘어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난 밤 11시 2분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구청의 인파를 막거나 분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 올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녹취도 저희가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어려워지자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다. 구구절절하게 문자로 보냈다. 여사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달 앞둔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당무감사 꼴등했 때문에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당시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였는데 김 전 의원이 경쟁 세력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전 의원을 돕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명 씨는 김 여사가 도와줄 거라고도 합니다.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더 문자로 보냈어. 그래서 여사가 도와줄 건데.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김 전 의원 공천뿐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 국면에서도 김 여사가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등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정황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에는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란 얘기를 미리 김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후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바꿔 김해 갑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2일 최종 컷오프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선거 공천 말고도 다른 사업 등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해 홍보물을 제작하라며 사모에게 부탁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고 서울시장 투표 이틀 전에는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며 여론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창원 국가산업단지 홍보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산업단지 선정을 약 4개월 앞두고 당시 국토교통부의 심사단이 후보지 실사를 위해 창원을 방문한 직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 제1창원 국가산단 첨단 기계 산업 국화돼 있잖아요. 그 폰트로 그 밑에도 똑같이 해달래요.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그러면서 홍보물이 심사단이 아닌 사모에게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촉합니다.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네.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강 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사모는 김건희 여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가 국가산단 심사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같은 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국토부 심사단을 직접 맞이하는 듯한 대화도 있습니다. 그저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거 와요 빨리. 아니 벌써 지금 대선 돌아가는데 거기 감사 오신 분들이 이거 멀다고 이거 같이 공단해주고 갔어요. 대표님 약 팔고 있어요? 명 씨는 그동안 국가산단 선전 과정에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명태균이 기획, 선정, 확정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여사를 통한 개입 의혹이 드러났고요. 이런 사건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국정농단 사항이므로 조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지시한 녹취도 나왔습니다. 본 투표 이틀 전인데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고 한 겁니다.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JTBC 최규진입니다. 경북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 1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이 든 야생 버섯 때문이었는데 잘못된 속설을 믿고 야생 버섯을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도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경로당 친구 말에 산에서 딴 버섯으로 탕을 끓였습니다. 함께 나눠 먹은 10명. 잠시 뒤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렁울렁 하는 게 다 토하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 치료받고서야 나왔습니다. 이들이 먹은 버섯들,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조금 나가면 먹는 거라. 며칠 전에 한번 끓여 먹거나 얼마가 한 마리 고기보다도 맛있다. 진짜 끓여 먹죠. 익혀 먹으면 된다거나 찢어지는 건 문제 없다고 여겼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과 외대 버섯은 느타리처럼 이제 세로로 잘 찢어지지만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또 있습니다. 좀 화려한 게 독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버섯은 모두 2,200종. 그중 1,800종은 못 먹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양해 전문가가 아니고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버섯, 절대 안 먹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먹고 탈났을 경우에는 섭취한 버섯을 의사에게 보여준 다음 독성 종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